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피라이터 한정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전 강의는 뭐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네, 혹시 카피라이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복사해서. 네네. 네네. 사실 카피라이터가 뭐 복사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카피라이터는 광고에 들어가는 모든 글이나 말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지고 쓰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광고 보시면 뭐 모델들이 어떤 대사들을 하고 아니면 또 뭐 자막 같은 것도 나오고 때로는 뭐 노래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노래 가사들도 쓰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S-오일, S-오일, S-오일 좋은 기름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카피라이터가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피라는 말이 복사하다, 이렇게 복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원에 대해서 조금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카피가 복사하다는 뜻은 맞긴 맞는데 이게 복사해서 썼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러 매체, 여러 TV, 뭐 아니면 여러 신문들에 복사돼서 나올 거다라는 뜻에서 카피라고 광고에 들어가는 글을 카피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뭐 광고에 들어가는 이런 글과 말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사실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글을 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로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광고들을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광고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유튜브 광고 나오면 스킵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듣기 별로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고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하려면 정말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광고를 보게 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뭐 20대인지 10대인지 뭐 40대인지 뭐 그들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단지 카피라이팅, 광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광고를 만들 때 말씀드렸지만 연애 편지를 쓸 때도 받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뭐 게임에 관심 없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롤이나 뭐 배틀그라운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좋아하진 않겠죠. 뭐 아니면 자기소개서 뭐 앞으로 뭐 대학에 뭐 지원할 때 또는 뭐 나중에 회사에 지원할 때도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을 원할까?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볼 사람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뭐 광고를 또 다시 예를 들어보면 뭐 어떤 우유가 있어요. 뭐 그래서 우유에 되게 풍부한 영양분이 있다가 어떤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우유가 되게 영양분이 풍부해요 라고 하면 별로 안 끌릴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살찌는 거 아니야 먹으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바꿔주면 사람들이 좀 더 혹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키가 쑥쑥 뭐 이러면은 조금 같은 말일지라도, 같은 영양분이 많다는 말일지라도 조금 더 귀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올해 초에 만들었던 광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광고 제작 과정을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광고 제작이 시작되는 거는 광고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광고를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기업이 과제를 줘요. 뭐 이번에는 리챔이라는
리챔 아시죠? 약간 스팸, 리챔 그런 캔에 들어간 그 햄인데 그 리챔을 만드는 기업이 동원이라는 기업인데 거기서 저희 이번에 리챔을 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면서 과제를 준 게 저희 제품이 스팸은 되게 짠데 저희는 되게 짜지 않거든요. 그래서 짜지 않다는 거를 되게 강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뭐 오리엔테이션, OT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시작한 거죠. 과연 사람들이 근데 짜지 않은 햄이라는 걸 좋아할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희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이게 스팸 하면은 뭔가 짭짤하고 뭔가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해서 짠맛에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짜지 않다라고 하면 왠지 건강하고 맛없을 것 같고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짜지 않다고 그냥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OT를 받고 저 같은 카피라이터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광고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AP라고 있는데 그걸 담당하신 분들을 또 뭐 어카운트 플래너 또는 플래너 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플래너 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가져온 게 발상을 전환해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되게 스팸을 기준으로 스팸이 그냥 기준이고 리챔이 안 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리챔이 기준이고 스팸이 너무 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보자. 쟤네가 너무 짜. 그러니까 짜서 오히려 너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좀 바꿔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와 같은 뭐 카피라이터 또는 아트 디렉터 이런 제작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략 방향을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그들이 되게 짜다고 얘기를 해보자 라는 전략 방향 하에서 또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디어를 막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스팸이 너무 짜다는 말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 팀원이 6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재밌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근데 저기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갑자기 딱 김조한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형이 말이야 진짜 네가 걱정돼서 그래. 막 주위에도 보면 가끔씩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형이 말이야 내가 이거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약간 그런 포인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이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짜 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짠 거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조정석이 리챔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조정석의 캐릭터도 이런 형의 느낌이랑 되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스토리보드와 뭐 카피를 구성을 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광고주한테 보고를 하러 갔어요. 이 스토리보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남자가 집에서 딱 밤에 출출할 때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냉장고를 딱 열고 햄을 딱 스팸 같은 거를 딱 집으려고 하는 순간 햄은 짠맛이지 하면서 이렇게 딱 집으려고 하는 순간 조정석이 등장하는 거죠. 짜짜라 짜라 짜라 짜짜짜 하면서 짠맛밖에 모르는 소리. 형이 좀 먹어봐서 하는데 짜게 먹지 마. 이거 먹어 하면서 이렇게 리챔을 딱 건네주는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짠맛 대신 진한 햄맛 리챔 이런 거를 보고를 했고 광고주도 재밌겠네요. 한번 잘 해봅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라고 해서 이렇게 15초짜리를 만들게 됐는데 이게 진짜 사실은 딱 15초라서 되게 짧은데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은 되게 많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이게 딱 촬영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그 한 컷 이거를 어떻게 붙일까, 어떤 순서대로 영상을 나열할까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은 그냥
찍으면서 녹음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나중에 다시 녹음실에 가서 최대한 깨끗한 그런 음질로 다시 녹음을 하고 그래서 다시 입히고 이런 과정들 뭐 그리고 조정석이 나올 때 뒤에 약간 화려한 그런 효과 같은 것들도 주고 하면서 진짜 뭐 여러 명의 그 일한 시간들을 합하면 한 아마 수천 시간은 될 거예요. 그런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광고를 또 일상생활 하면서 엄청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왜 이러한 커피를 쓰고 이러한 컨셉을 잡았을까?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뭐 반드시 뭐 광고에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어도 뭐 어떤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평소에 좀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그냥 제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어요. 원래부터 꿈이 카피라이터였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는 되게 어릴 때는 뭔가 슈퍼마켓 주인이 되고 싶었고, 슈퍼마켓 가면 제가 갖고 싶은 게 다 있더라고요. 뭐 과자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스크림 뭐 등등등등.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TV를 보는데 축구 경기를 보니까 축구 선수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선수도 한때 꿈이었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식당 가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아 이런 요리 같은 거 하고 싶다. 뭐 요리사 하고 싶다가 그러다가 아 이런 맛있는 요리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대 라고 해가지고 저는 또 외교관이 또 하고 싶었다가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의 과도 정치외교학과로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글쓰기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광고를 하나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 광고가 저한테 되게 임팩트가 있었고 그 광고를 보고 나니까 아 어쩌면은 진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는 게 정치가 아니라 광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광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광고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카피가 천국은 기다릴 수 있다. 안전벨트 매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안전벨트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안전벨트 매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의 작은 한 명 한 명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게 광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전히 좀 그런 광고를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되는 질문인데 카피라이터가 되려면 그럼 어떤 과에 가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뭐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의 카피라이터들을 봐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진짜 광고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국문과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경영학과, 심지어 물리학과 출신 카피라이터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지금 다른 회사에서 CD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있고. 근데 다만 어떤 과를 나오더라도 카피라이터를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공부, 사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심리학과 같은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광고학과 같은 경우에도 직접 광고를 만들어 보고 하면서 배우는 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꿈이라는 게 저도 많이 변해왔지만 이게 변치 않는 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변치 않는 꿈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어쩌면은 내 꿈이 진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나?를 계속 질문하고 스스로 묻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그 햇반 아시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그 밥.
그인데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이 프로젝트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뭐 반응이 좋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입사하고 처음으로 뭔가 제가 아이디어를 좀 주도적으로 내고 그거를 광고주한테 직접 보고도 하고 그래서 팔리고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성공적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게 되게 앞으로도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진짜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을 함에 있어서. 평소에 되게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어제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 받았는데 네,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이 눈치채셨는지 이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 어떤 하트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요. 그거를 햇반에다가 붙이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이게 없던 메시지가 이렇게 따뜻한 열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원했던 거는 햇반이 사실 오뚜기 밥이랑 되게 경쟁 상대인데 오뚜기 밥이 되게 보통 마트 같은 데 가면 더 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되게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햇반은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될까? 우리도 가격을 뭐 더 낮춰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햇반은 우리는 좀 더 감성적인 가치를 햇반에다가 넣어주자. 진짜 엄마가 해준 듯한 밥, 갓 지은 밥 이런 느낌을 원해서 그러한 감성적인 그런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게 햇반에 그래서 저런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였고 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터 관련 또는 광고회사 관련해서 책을 추천해 주세요라는 말도 가끔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의나 할까라는 책인데 김민철 카피라이터 분이 쓴 책이에요. 말 그대로 그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회의했던 내용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선배가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했대요.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 너가 한번 정리해봐. 그래서 그 내용들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도 귀찮고 하기 싫었는데 그거를 쭉 하는 버릇을 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책까지 쓰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저는 오늘 되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생각의 흐름이나 어떻게 팀과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엿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저는 좀 새로운 분야의 브랜드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나 그런 모바일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사실 카카오도 하나의 예이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에어비앤비의 기본적인 컨셉이 내가 내 집을 안 쓸 때 그 비어있는 집을 이쪽 내가 사는 곳에 놀러 오는 그런 관광객들 또는 그냥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약간 그런 내 집을 공유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받고 그래서 그런 좀 새로운 산업의 프로덕트들을 한번 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냥 눈에 걸린다, 귀에 걸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브로드한 거,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카피가 어떤 거는 길어서 너무 매력적이고 어떤 거는 되게 짧아서 매력적이고 각자의 매력이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이런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쉽진 않은데 글쎄요, 정말 잘 쓴 카피는 각자 딱 봤을 때 자기를 움직이는 카피가 가장 좋은 카피 아닐까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오히려 좋은 질문에 멍청한 대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건 약간 각자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그냥 생각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 자신을 새로운 거에 노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게 영화가 됐건 아니면은 뭐 미술관을 가던 아니면 그냥 친구들을 만나건 이게 가만히 앉아서 뭔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자 저는 좀 갇혀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려고 네,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임직원 강의까지 멋지게 마무리해주신 우리 황정석 프로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